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일촉즉발 상황. 언지 리포터의 밑장 빼기 기술이 들어가지만 뛰는 언지 위에 나는 장생포 어르신. 이것은 보통의 화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장생포 화투인데요. 원래 취소 뭐하노? 왜 낼게 없는 거죠? 낼게가 총해. 그동안 갈고 닦은 장생포 어르신들의 미술 실력으로 탄생된 다양한 작품과 놀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즐기는 장생포 어르신들 만나러 함께 떠나볼게요. 울산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남구 장생포. 와, 장생포 사람들. 여기에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개모임 중이신가요? 와, 밭에서 일하는 중에 갑판장에서 젊은 할머니, 장생포 약사, 교회에서 역사예요, 역사. 오늘 이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세요. 짜자잔. 이곳 장생포 어르신들이 매주 두세 번 출근 도장을 꾹 찍으러 오는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뭔가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요. 세상에, 이렇게 집중하고 계세요.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평균 나이가 85세. 배우는 것은 더디지만 학구 열만은 후끈후끈 뜨거운데요. 하얀 고무신 보이시죠? 어르신들 손이 거치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됩니다. 요 안에 단계가 있는 화분. 내 마음이 담겨있는 화분. 화분. 와. 가시 전부 다 예쁘게 그림 그리려고. 세상에.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우리가 요 한 지가 원래 3년째 드나? 3년째 드는가 봐요. 우와. 미술 활동을 3년째 하고 계시대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그 미술을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하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 남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다 좋고 기분도 좋고 머리도 조금 영영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득해 있을 건데 여기 와서 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 많지. 한평생 문화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던 어르신들. 요즘은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데는 활동가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시고 작품도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저희 2018년도부터 장생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할머님들이 이제 일상에서 문화를 유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3년차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어르신 7분이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 꽃보다 할매란 작품도 발표했고요. 마음을 담은 화분을 만들어 식물도 키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작품은 색다른 놀이로 재탄생되기도 했는데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할매마블! 꼭 마지막에는 싸우게 된다는 국룰. 네. 땡땡마블 아니에요? 땡땡마블. 네. 근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장생포를 배경으로 장생포 할머니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만든 할매마블을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즐겨하는 보드게임이 장생포 어르신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장생포에 대해 1도 몰랐던 사람들도 할매마블과 함께라면 장생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땡땡마블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의 특징도 있고 어떤 막 설명들이 이렇게 잘 적혀져 있는데 여기 할매마블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저희도 보시면 이제 각 지역을 동네를 여행하는 거라서 각 명소마다 뒤에 설명이 적혀 있고 저희는 이제 건물을 세우는 대신 장생포 꽃이나 나무나 정자들을 세워가지고 장생포 마을을 가꿔보세요라고 이제 마블을 만들었어요. 백문이 불여일행이라 했던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국룰 할매마블을 시작하겠습니다. 땡땡.
드디어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고 게임 규칙에 따라 진행이 시작됐는데요. 고래증서 장생포 다목구장 32만 원 결제했습니다. 장생포 주민들과 울산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인 장생포 다목구장 최근에 야구 전용 구장으로 변경돼. 와, 최신식 정보를 알 수 있네요. 70만 내는. 게임을 하다 보면 마음속 깊숙이 담아뒀던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죠.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는 하지 마세요. 70만 다. 신경을 내지 마고. 이렇게 할매 마블을 즐기다 보면 어릴 적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하고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도 여기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인지 나이 많은 사람 땅 많이 사가 많어. 나무중에 이렇게 땅속에 들어있네. 내 가만. 마을 어르신들의 구수한 사투리는 동화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장생포 마을을 배경으로 한 탐험대 이야기입니다. 자, 간다고 파도가 미치겠지 치고 위험하고 구명 쪽에 다 입안 낙하고 아이고 죽겠다 살리도록 하고 막 야단 났다. 나는 문제를 풀면 가르치 주겠다. 이렇게 사투리로 된 동화책 읽고 또 이 안에 내용들이 그래 저 사투리를 일부러 네, 만들었다. 그 장생포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투리 해가지고 막 읽으니까 재미도 있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직접 책을 읽어주시니까 읽는 즐거움이 배로 커지네요. 책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삶이 묻어 있습니다. 빰빠밤 여러분 뉴스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거 찍어도 돼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파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하면 즐기시는 이것 바로 화투. 장생포의 특징을 살린 이색 화투가 등장했는데요. 사랑방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한국적인 화투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투가 좀 특별하네요. 네, 저희 할머님들이 직접 제작하신 화투여가지고 마을의 지명이나 랜드마크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할머님들이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기억들을 저희가 추억으로 담기보다는 그림으로 직접 만들어서 저희 할머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봤거든요. 마을 어르신들과 활동가들이 합심해서 만든 장생포 화투 구경 한번 해볼까요? 화투패에는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도 있고요. 장생포의 상징물 돈을 물고 있는 개, 그리고 등대와 포경선 선장 등 장생포의 역사와 삶이 담겨져 있죠. 가장 중요한 보너스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이 화투로 어떤 분들하고 한번 고스톱을 쳐보고 싶으세요? 설에 우리 아들하고 이거 쳐가지고 내가 13만 원 땄구만. 점에 1,000원짜리 쳐가지고. 아 진짜요? 와. 우리 아들, 딸, 사우 아쉬워하지 마라. 내 같으면 내가 땄는 건 너도 용돈 줘도 주는데 뭐 그걸 아쉽게 생각하노. 가족들과 화투놀이에서 승리를 거머쥔 마을 어르신, 그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반 화투랑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을 내 손으로 직접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뒤집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없다! 그 2점짜리인데요! 화투를 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김원지 리포터의 본성. 계속되는 패배에 급기야 화투판을 뒤집고 도주를 시도하는데, 여러분, 지나친 도박 중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이럴 땐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작품 활동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할머님들이랑 화투도 직접 만드시고 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자꾸 여기 나오고 싶고 여기 나온 오락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뭐. 최고. 장생포 어르신들에게 미술 활동은 삶의 위안이고 마을 사랑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탄생될 어르신들의 작품들 기대 많이 할게요. 자연이 좋아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산중 생활을 시작한 김금산 씨. 산생활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행복한 일 투성입니다. 자연으로 와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다루던 특유의 섬세함으로 산중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는 김금산 씨와의 하루, 지금 만나봅니다. 근데 산속에서 뭔 음악 소리가 들린 것 같대요. 클래식 소리. 혹시 여기 사시나 모르겠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근데 산속에서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계시네요. 누가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들. 네, 우리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매일 들어요. 또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애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끼니까 아이들 때문에 저도 또 음악을 듣고요. 와, 닭들이. 동물 친구들과 산중 생활을 하고 있는 김금산 씨. 이들은 그에게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가족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닭들이 뭐 알 같은 것도 나나요? 이렇게. 그러면요, 나죠. 그래, 오셨으니까 우리 알이나 한번 주워볼까요? 와우, 좋아요. 네. 알 이렇게 직접 산으로 가서 그러죠. 줍는 거예요? 네, 제가 매일 그 알 줍는 일이 하루 일과입니다. 네네, 좋아요. 클래식을 들려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는 닭들이기에 마당과 뒷산에 방목하며 키우는데요. 그 탓에 달걀을 얻으려면 난데없는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여기다 또 놨구나. 찾았어요, 저도. 와, 세 개 있어요, 3개. 제가 이게 그 어렸을 때 알 줍는 기억이 나네요, 저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 양, 뭐 염소, 말도 있고 닭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닭이 울잖아요. 그러면 알을 낳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어렸으니까 오빠 아니면은 동생 중에 누가 먼저 주었는가에 서로 이제 먼저 가서 줍고 오려고 이렇게 경쟁을 했어요. 자유분방한 닭들 덕분에 알 줍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색깔이 달라요. 네, 청란. 형제가 아닌 줄 알 수 있네요. 색깔 보고. 그렇죠. 닭들을 보면 이게 산에 꽃 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심심하지는 않으시겠어요? 그죠, 행복하죠. 보통 혼자 살면 이렇게 산속에 굉장히 그죠. 외롭고 심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게 막 저렇게 놀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좋아요. 나한테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행복함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예, 그걸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김금산 씨는 잘 운영되던 피아노 악기사를 접고 자연의 품에 안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들잖아요. 도시 생활이라는 걸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몸에 이상기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일들을 그냥 마무리하고 그냥 후련히 자연으로 왔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칼 가는 거요. 뭐 하실 거예요? 칼로? 네. 그 봄 소식이 전해 오니까 나물 좀 캐려고요. 그래서 칼이 너무 안 드네요. 성큼 다가온 봄을 따러 나선 두 사람. 이거 보세요. 이렇게 겨울에도 안 죽고 사는 거. 냉이는 알겠는데 이 나무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방풍이요. 향 좋다. 진짜 한번 향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진짜 봄 냄새가 나요. 제가 계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 계절이 봄이거든요. 네. 겨울을 이기고 나오는 것들이 최고로 약성이 좋은 거. 그럼 공부도 많이 하셨나 봐요, 나물에 대해서. 자연에서 살려면 기본적인 건 좀. 여기 냉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지춘개. 이것도 먹는 나물이거든요. 보면은 다 먹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수민 씨 눈엔 고만고만하지만 약초 공부를 해온 금산 씨 입에선 낯선 이름들이 척척 나옵니다. 냉이 잡았어.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근데 굉장히 구별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죠. 선생님 연어잖아, 이렇게 봐봐. 이거 이제 우리 무쳐 먹으면 달지요. 보통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아버님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선생님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이런 거 한 게 굉장히 신선해요. 그러세요? 네. 소쿠리에 봄이 담겼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얻는 것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금산 씨의 철칙. 오늘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요리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무슨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보름이라 좀 나물을 좀 몇 가지 볶으려고 그래요. 토란대를 제가 직접 농사 진 거거든요. 토란대하고
표고버섯 자연산. 아, 자연산이에요? 예, 이것도? 산에서 채취한 거 그걸 좀 같이 한번 음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수민 씨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선장. 아, 간장, 네, 간장이죠? 간장. 내 건강에 맞게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좋은 약재들을 채취해서 내 몸에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한번 담궈봤어요. 보통 간장이 이렇게 진하면 엄청 짤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네. 안 짜요. 되게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약초로 담그게 되면 이렇게 맛이 깊어, 스님. 음식은 장맛이다. 아, 그리고 정성. 아, 그러면요. 정성이죠. 와. 정성 없이는 안 되죠, 음식이. 손맛에 장맛과 정성을 더해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볼까요? 금산 씨는 자연 생활을 하기 전부터 요리를 즐겼다는데요. 덕분에 은근히 까다로운 나물 요리쯤은 일도 아닙니다. 정갈한 한 상이 차려졌네요. 음력으로 1월 15일이면 대보름이거든요. 네. 나물도 9가지 가정마다 틀려요. 많이 해서 하시는 분들은 또 풍족하겠고 이렇게 또 가족들끼리 맛있게 먹고. 대보름 음식에는 한 해를 건강하게 나라는 의미가 담겼는데요. 밥맛이 꿀맛인 거 보니 올 한해 건강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봄을 그대로 먹는 것 같아요. 고향이다 생각하시고 추억으로 해서 같이 또 나물 채취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니까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요. 예. 함께 나무를 캐고 음식을 만들었던 오늘의 기억도 봄을 닮은 향긋한 맛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사실 병사에는 집안일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명절이라든지 잔치가 있을 때는 남자 여자 할 것이 없이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명절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병사에도 여자들이 많이 하는 편이지만 명절에는 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문화가 조금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나수민 씨를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한 김금산 씨.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기 뜨끈뜨끈하네요. 와, 벌써 이제 땀 날라고 그래요. 땀 났어요, 벌써. 예, 벌써 문 다 열어놨잖아요, 지금 더운데. 아, 그래도 예. 여기서 그냥 30분만 있어도 다 풀리겠어요. 30분만 누워 있어도. 아, 좋으시겠어요. 예, 좀 풀고 가세요. 좋아요. 예. 이 황토 찜질방은 금산 씨가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 직접 만든 곳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황토방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다 이렇게 그 가사일 같은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 가사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들이 많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아프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처음에 그 아기 낳았을 때 허리 아플까봐 안락 의자를 만들어준대요. 지금 20년째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말로만 해요. 또 부근이 선생님께서 그때 해주신다는 거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이죠? 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쓴맛이 없어요. 예.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정이 많잖아요. 그 정을 보면서 저도 그 엄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 오빠가 생각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오빠가 좀 생각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나무를 캐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수민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던 금산 씨의 두 손. 이번엔 그 손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자연인 하시다가 또 이렇게 음악을 하시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으세요. 되게 멋지세요, 멋져요. 와, 이제 저 귀한 선물을 또 하나 받은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대단하다는 거. 고향 떠나서 여기 타지에 와가지고 그도 저렇게 이쁘게 잘 이렇게 또 자기 역할 잘 하시면서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그런 걸 똑같은 마음을 갖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자연을 닮은 삶을 살고 싶고 자연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김금산 씨.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그의 산중 생활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음표를 그려가길 바랍니다.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오감만족 감성여행 오감도와 함께하세요. 여유롭게 떠나는 오늘의 감성도시는 어딜까요? 마치 유럽 어느 거리에 온 듯한 지중해 마을부터 하늘에 닿을 듯한 감성 스팟 천국의 계단과 야외 바비큐장까지 아산으로 출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꽉 막혔는데 여행 가방 끌고 어딜 가냐고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날 유럽의 어느 마을을 그대로 재현한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감성 도시여행 오감도, 오늘은 짜라란 지중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해외여행 기분이다. 새하얀 벚과 파란 지붕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아산 지중해 마을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 조성됐죠. 모두 66동의 건물이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이 너무 예뻐요. 지중해랑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이게 명품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방을 나라를 방문을 해서 요게 세 개 이제 모양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세 개요? 예, 예. 네. 산토리니, 파르테논, 파르테논? 예, 네. 프로방스. 프로방스 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 테마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예, 예. 테마별로 특색 있게 지어진 지중해 마을.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골목을 거닐면 가게마다 개성이 느껴집니다. 요모조모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아, 하얀 원피스 입고 막 뛰고 싶은데? 아, 참. 여행하면 뭐다? 바로 사진 찍으러 가야겠다. 지중해 마을의 테마 공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유럽 어느 골목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해외여행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지중해 마을에 왔으니 특별한 추억 한 가지 만들어 가야겠죠.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초콜릿. 이곳에선 벨기에 초콜릿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데요. 초콜릿을 그냥 사 먹는 게 아니라 만들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재료도 만들어져 있어요. 싹. 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100%로 만든 벨기에산 리얼 초콜릿을 녹여 원하는 맛과 모양으로 초콜릿을 만듭니다. 현미와 아몬드로 만든 크런치를 넣으면 아삭아삭 씹는 식감을 살릴 수 있는데요. 유산지에 먹기 좋은 크기로 올린 뒤 굳히는 거죠. 이 수제 초콜릿이라 모양이 다 다르답니다. 여기서 지금 불쇼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니, 초콜릿 만들다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손에 쥐어진 것은 다름 아닌 토치. 이 점화된 불을 직접 대리석 상판에 가열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도 맞추는 작업 템퍼링을 할 건데 그 전에 여기다 초콜릿을 부어야 되는데 너무 차가워서 금방 식을까봐 제가 미리 한번 조금 살짝 예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저는 안 해도 되는 네, 거죠? 그럼요. 요거는 제가 했습니다, 그냥. 네. 초콜릿이 다 녹으면 평평한 상판에 부어 뭉친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르게 펴줍니다. 그리고 짤주머니에 담아 원하는 틀에 조금씩 부어서 모양을 만들죠. 이 색색의 초콜릿으로 토핑을 하면 더 예쁜 초콜릿이 되고요. 막대 과자에 부어 고치면 색다른 초콜릿이 완성됩니다. 이게 다 제가 만든 초콜릿인데요. 괜찮죠? 다시 봐도 흐뭇하네요. 한 입 깨물면 행복한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지중해 마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우, 제 입에서 이 달콤함이 떠나가지가 않네요. 네. 여기 와서 추억도 만들고 그렇죠. 간식도 싸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그럼요. 혹시 드시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이번엔 아산 시민들의 쉼터 신정호수에서 겨울 감성을 느껴볼까요? 하늘빛을 닮아 맑고 시원한 신정호수. 봄을 기다리는 듯 잔잔하고 평화로운데요. 오늘은 유난히도 반짝거리며 저를 반겨줍니다. 좋다. 이렇게 탁 트인 호수를 보면서 산책하니까 답답함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우와, 예쁘다. 보세요. 여기 호수에 별 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햇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반짝반짝거려요.
예쁘다. 신정호수의 겨울 감성을 품고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호숫가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 곳곳에 초록초록 식물들이 있으니까 약간 식물원 온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 좋다. 여기는 봄 같아요, 봄. 바깥은 살짝 추운데. 싱그러운 초록 식물을 곳곳에 배치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인데요. 이 그린 인테리어가 한몫 톡톡히 하더라고요. 따뜻한 실내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를 한번 즐겨봐야죠. 아, 커피뿐만 아니라 여기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데 그거 알죠? 크로와상을 와플로 만든 크로플. 크로플도 있고요. 바나나, 딸기, 키위, 블루베리. 디저트 어벤져스. 아이스크림이 올려진 크로플은 씁쓸한 커피 한 잔과 환상의 짝꿍이죠. 찬 겨울바람에 얼었던 몸도 녹이고 당 충전도 하면서 잠시 쉬어가 합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 아래 쉼 한 조각, 행복 그 자체입니다. 행복의 기운이 막 퍼지고 있어. 너무 좋아. 맛있는 디저트는 물론 탁 트인 호숫가 전망을 즐기면서 여유와 감성을 느끼기에 그만인데요. 이 느낌 저의 취향 저격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쉬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인 것 같아요. 천국이야 정말. 잠깐만, 여기가 천국이면 전 천사인가요? 아닌가? 선녀인가? 천사와 선녀가 되어보는 장소가 이곳에 있는데요. 손을 뻗으면 하늘에 닿을 듯한 천국의 계단입니다. 보이세요? 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천국의 문 앞에 있는데 맞죠? 저 천사 맞죠? 믿기시죠 이제? 천국의 계단 끝에 앉아있으면 오롯이 혼자 세상을 마주한 기분이 드는데요. 살짝 무섭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느낄 수 있어 인싸 친구들이 즐겨 찾는 감성 핫플레이스랍니다. 어느새 해질 무렵이 되고 그냥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에 이색 바비큐장을 찾았습니다. 따뜻하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면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디로 가면 먹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맨몸으로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비큐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 두 손 가볍게 찾아왔는데 이곳에 들어오니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고기부터 과일, 꼬치는 물론이고 쌈채소와 김치, 각종 소스까지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바비큐 준비 끝!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 못 참죠. 가져. 이글거리는 숯불에 직화로 구워 먹는 바비큐. 등갈비부터 삼겹살까지 조금씩 다른 고기를 취향대로 골라 구워봅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는 역시 옳더라고요. 이 맛에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기는 거죠.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죠. 바깥은 추워도 천막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하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데요. 추위도 있고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춥지가 않아요. 역시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졌습니다. 저 오늘 아산와서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행복해로 삼행시 지어볼게요. 행복합니다 정말. 목에 겨웠죠 저. 해를 뭘로 하지? 해. 계속해. 오감도 그냥 계속해. 평생 시켜주세요. 평생. 지중해 마을부터 천국의 계단, 그리고 야외 바비큐장까지 이색적인 테마로 꾸며진 공간에서 즐겁고 색다른 여행을 즐겨봤는데요.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날, 아선의 감성 가득한 이색 공간들을 찾아보세요. 흔들흔들 움직이는 나뭇잎들. 줄을 서시오. 한정판 파스타와
버터로 등록하는 1등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 식감이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웠어요. 커피와 의외의 궁합을 자랑하는 상상 초월 디저트까지. 특별함을 추구하는 거제 맛집 지금 소개합니다. 물감을 푼 것 마냥 새파란 바다가 반겨주는 거제에 왔습니다. 바다도 식후경, 첫 번째 맛집부터 소개합니다. 정통성을 바탕으로 트렌디한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인데요. 맛있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다음 재료가 너무 신선한 게 그냥 딱 먹어봤을 때 당일날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선함이 느껴지니까 이 가게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대략 30가지 메뉴 모두 인기지만 코스별로 딱 하나씩 추렸습니다. 네, 저희 가게의 주 메뉴는 오징어 목물치 아바타를 이용해서 4가지 재료를 올려서 4가지 맛이 다 나는 브루스케타와 그리고 암소 한우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테이크, 그리고 매콤하게 만들어서 느끼함이 없이 드실 수 있는 매운 꽃게 크림 파스타, 그리고 이탈리아 정통 방식으로 만든 티라미수가 있습니다. 빵에 크림치즈를 바른 뒤 토마토, 블루베리, 연어, 트러플을 올리면 완성. 색감부터 화려한 브루스케타로 입맛을 돋워주고요. 겉면은 조금 이제 씹는 식감이나 그런 면의 탄력이 주가 되는 면이고요. 생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메뉴로 치면은 이제 칼국수 같은 좀 더 촉촉하고 소스를 더 많이 묻힐 수 있어서 메뉴에 따라서 겉면을 사용할 때도 있고 생면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셰프의 개성이 들어간 생면은 하루 10그릇 한정. 맛볼 수 있는 파스타 종류는 매주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 그리고 고추, 그리고 느타리 버섯의 향이 계속 나오게끔 오랫동안 볶아줍니다. 생면을 넣은 다음에 꽃게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꽃게에 소스가 잘 배이게끔 소스를 계속 끼얹어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꽃게와 매운 크림의 만남 찬성입니다. 근사한 외모에 깊고 고소한 풍미로 든든한 팬층이 많은데요. 크림 소스인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매운맛이랑 크림의 그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면 이걸 항상 시켜 먹거든요. 한우도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는 한우 암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재료가 반이라지만 조리도 확실하게 합니다. 220도 정도 온도로 예열을 시키신 다음에 실온에서 30분 이상 이제 휴지를 식힌 스테이크 고기를 자주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는 자주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정보인데요. 고기를 자주 뒤집어 주셔야지 고기 윗면이 이제 공기에 노출된 부분이 식지 않고 따뜻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계속 지속되게 그렇게 구우셔야지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진다는 고기. 마지막으로 후식도 달달하게 녹습니다. 사보이 아르디라는 이탈리안식 과자에 에스프레소를 적셔서 그 위에 섞어놓은 마스카포네 치즈와 계란을 같이 위에 올려준 다음에 코코아 파우더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거제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근데 늘 추천할 수 있는 데가 횟집이나 뭐 이런 데인데 사실 거제도에도 이런 맛있고 고급진 레스토랑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많이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거제도 식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맛있고 멋있는 레스토랑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많이 찾아주세요. 거제하면 또 멸치인 거 아십니까? 두 번째 맛집은 3대째 어업을 하는 곳이라던데 이거 잘못 찾아온 건가 싶을 때 눈에 들어오는 멸치. 이곳의 정체는
펜시언 카페라고 하는데 거제는 그런 게 없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고 커피도 되게 맛있어요. 멸치 중심으로 돌아가는 카페. 멸치 아이스크림 튀김 커피 나왔습니다. 1층은 멸치 가공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서도 1층 가공 시설을 볼 수 있고 이제 카페에는 멸치를 전시해 놓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주 메뉴로는 간조 커피, 만두 라떼 그리고 멸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커피는 바다를 생각하며 만들었는데요. 만조는 해수면이 하루 중에 가장 높았을 때를 의미하고요. 간조는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어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서 커피 메뉴를 만들게 됐습니다. 만조 라떼는 라떼 베이스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고 초코 파우더를 뿌려서 만드는 음료이고요. 간조 커피는 크림 라떼 베이스인데 흑임자 크림을 라떼에 섞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진하고 깊은 여운을 주는 커피에 디저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진짜 멸치로 만드는 공짜라서 더 고소한 간식. 저희가 멸치 자멸을 가지고 따로 조리를 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올리브유에 설탕만 섞어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튀긴 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님들이 자주 찾으시고 리필도 가끔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판매는 따로 안 하고 있어서 판매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네, 인기는 많아요. 크로켓 같은 이것은 멸치 아이스크림 튀김은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반씩 떠서 그 아이스크림을 합친 다음에 냉동고에 얼린 뒤에 이제 스펀지를 감싸서 빵가루랑 멸치를 갈아놓은 가니쉬를 얹으면 완성이 되는 음식입니다. 튀기면 뭐든 맛있는 거 아시죠? 커피와 상상 이상으로 잘 어울립니다. 멸치를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고 맛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알려주는 오브제도 있고 그리고 뒤에 바 뒤편에 제형 스크린도 있어서 볼거리가 다양하게 많아서 좋았어요. 거제도의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카페에 오셔서 바다도 보시면서 여유도 좀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거제라는 개성을 가득 담은 커피와 멸치,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까지. 거제에 간다면 놓치지 마세요. 오늘 뭐예요? 응? 이제 나도 밖에 아니고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식물 사전이구나. 검색할 때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나무 사전. 일반 사전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된 집단 지성의 장입니다. 정보의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사전이 기록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자신을 검색해보고 틀린 내용을 바로잡는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이거 원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쵸? 박진영이 누구냐고 뜨네요? 일단 저는 그러면 춘천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봄내를 과거부터 불렀던 춘천의 순우리말식 표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이는 옳지 않다. 아니 봄내 하면 춘천인데? 왜? 봄내는 예로부터 내려온 순우리말식 표기가 아닌 오늘날 기준으로 한자를 보고 역으로 뜻풀이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네요. 이걸 통해서. 춘천시의 고깃집은 대부분 된장소면이라는 메뉴를 판매한다. 춘천에서는 타 지역에 된장소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 할 정도다? 된장소면이 왜 없지? 이게 춘천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타 지역에서 먹어본 기억이 없다. 맞다. 이거 좀 땡기지 않습니까?
좀 궁금한데? 근데 한 3년 만에 전화하는 건데. 여보세요? 된장 소면이라고 알아? 들어는 봤는데 나 먹어본 적은 없어. 원주에 없어? 응. 된장 소면. 그게 뭐야? 강원도 저 고성. 아 고성. 아 두 분 다 강원도 분이시네요. 혹시 된장 소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이 소면을 춘천 와서 처음 드셔보신 거겠네요. 네.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된장 소면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춘천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없어요? 그건 또 몰랐네. 오. 그 된장 소면이 춘천에만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건 잘 몰랐어요. 다른 지역 가셔서 한번 드셔보신 기억은 있나요? 없으시죠? 그렇죠. 네. 춘천에서만. 춘천 쪽에는 된장 소면 찾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춘천 오셔서 처음 드셔보신 건가요? 네, 저는 춘천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13살 때쯤 여기 왔는데 중학생 때부터 좀 먹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춘천 지역에서만 먹어봤고. 춘천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된장 소면. 된장 소면이 춘천에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춘천 사람들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된장 소면이 진짜로 춘천에만 있는 걸까요? 검색해보니 전국 곳곳에 된장 소면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춘천에서 퍼져나간 것은 아닌지 직접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된장 소면이 춘천에만 있다고 들었었는데. 강원도 음식이죠? 네네, 이제 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생 가게에서 배워갖고 온 거지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 된장 소면에 대한 전설을 듣고 싶은가? 네네. 쉽지 않은데. 좀 오늘 10년은 넘었고 먹다가 그냥 제가 집에서 그냥 평소에 먹다가 네, 먹다가 맛있어 손님들한테 이제 올려봤는데 손님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 뒤로는 또 많이 손님들 고기 잡수고는 많이 된장 소면 많이 드시죠. 제가 춘천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 된장소면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하게 됐어요. 몇몇 식당에 물어본 결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주로 춘천에서 파생된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시작은 어디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된장 소면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춘천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춘천학 연구소에 가봤습니다. 막국수 얘기 나온 건 들었지만 네. 된장 소면 얘기는 그럼 이거 뭔가 딱 정의가 돼 있진 않은 거네요. 분명한 거는 어렸을 때는 없었. 제가 주변에도 저도 되게 좋아해서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확실히 없었던 건 분명해요. 어느 순간에 된장 소면이 나왔는데 15년, 20년 정도 전쯤 만약에 넓게 잡으면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된장 소면의 시작을 알기 위해 춘천학 연구원님이 처음 먹었다는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한 15년 됐을걸. 손님이 한번 오셔서 그러더라고. 저기 된장찌개에다가 소면을 끓여서 넣을 수 없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야 이제. 그래갖고 그냥 메뉴를 이제 잘 해갖고서 그냥 된장 소면. 15년보다 더 오래된 식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20년째예요. 20년에 되셨어요? 네, 이 자리에서. 형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해갖고 강원도 사람들이 좋아할 게 뭐냐. 그러니까 고기 먹고 나서 된장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형님하고 만들어갖고 하다 보니까 뭐 해물 넣고 뭐 육수 따로 빼고 지금 딴 데서 다 4,000원, 5,000원씩 받는데 저희는 여기서 그만할 때까지는 그냥 서비스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된장 소면이 춘천에만 있다라는 거? 춘천에만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니까 춘천에만 있죠. 그렇다면 20년 전통의 된장 소면 한번 맛을 봐야겠죠. 이게 춘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마 빨리 먹어야 돼요 이거. 뜨거운 된장찌개에 소면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된장 소면. 얘가 일단 면 자체가 국물을 다 빨아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국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면도 막 불어가지고 금방 부서지거든요. 원래 이 된장 소면이요 고기를 다 먹고 난 후에 그다음에 입가심처럼 딱 따뜻한 거 딱 먹어주면 싹 내려가고 깔끔하게 끝나는 약간 그런 음식인데 20년 맛집 인정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게 바로 된장 소면의 매력입니다.
된장 소면의 시작을 알기 위해 마지막으로 찾은 집은 원조집임을 당당하게 드러낸 식당입니다. 21년째예요. 21년째? 예, 21년째. 된장찌개 나갈 때 소면을 조금씩 넣어서 두부랑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소면만 따로 많이 달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빼고 된장찌개에다 찌개에다 뚝배기에다 끓여가지고 소면을 또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고 된장 소면을 그쪽에서는 해주시는데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되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먹어보자. 몇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보시고 동네가 이제 쫙 퍼졌었죠. 이곳은 하얀 무가 뭉개질 때까지 7시간 이상 끓인다는 게 특징인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해야 돼. 요거보다 이제 2배 정도 진해야 돼요. 20년이 넘도록 이어진 깊고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데요. 진짜 요거 별미입니다. 원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거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누가 맛있게 하느냐, 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21년 전통의 맛은 어떨까요? 진한 게 아니네요. 딱이네요, 딱.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게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국물 자체가 좀 달라요. 여기는 정말 그 전통의 맛?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자고로 또 오래 끓여야지 또 깊은 맛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무가 살살 녹죠? 진짜 뭔가 사라지네요, 입에서. 딱 한 요만큼 조금 남겨놓은 다음에 불 위에 올려요. 그렇죠. 자글자글 끓여요. 그 밑에 눌잖아. 근데 거기다가 계속 저어주면서 넣지 않게 거기다 고기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넣어가지고 알지? 우리 춘천 사람 알잖아. 그죠? 알죠? 볶아요. 밥 넣어요. 그렇지. 볶아요. 네. 그렇게 된장소면 탐구가 끝나는 줄 알았으나 대구에서도 흔한 메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99년도에요. 99년도요? 뭐 뭔지는 어딘지 모르죠. 제가 딴 데를 안 가봤으니까. 대구에 특남 고깃집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다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결론적으로 된장소면은 춘천에서 발생이 된 게 맞다. 하지만 뭐 다른 지역에도 요즘은 이제 계속 된장소면이 유명해지면서 퍼져가고 있는데 이 대구에도 춘천처럼 20년 전부터 약간 된장소면과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된장국수가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알아온 정보를 가지고 이 식물 사전에다가 기입을 해볼게요. 최근에는 이 식물 사전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금방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으시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알아온 정보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과감하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